안전행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각종 안전대책을 비롯해서 지자체의 효율적인 운영, 또 공기업 정상화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과연 국민들의 피부에 얼마만큼 와닿는 정책을 추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전행정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것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지자체 안전지수를 공개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자체 안전지수가 뭡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행정부가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국민 안전을 지켜나가는 일이 아주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안전행정부로 이름까지 바꿨지 않습니까? 예. 안전지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안전과 관련한 각종 지표를 예. 좀 제대로 객관화시켜서 국민들이 이럴 정보를 얻고 그래서 위험은 피해 나가고 또 각 단체나 기관에서는 안전에 대한 대책을 더 보다 확실하게 강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안전지수를 개발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전지수가 어떻게 구성이 돼요? 안전지수는 뭐 예를 들어서 범죄라든가 각종 교통사고라든가 자연재난의 발생 빈도라든가 이런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통계화시켜 나가고 또 예. 그것을 통해서 제대로 각 지역별 정확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예, 우수에서 미흡까지 이렇게 5등급이 있군요. 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지자체별로 좀 비교가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좀 어떤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예, 어떤 정책을 할 때 뭐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이런 안전 지수가 이제 공표가 되면은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고 우리가 또 다른 지역보다 불안한 지역으로 낙인된다. 어느 도시는 범죄율이 높더라, 막 이러고요. 그런 문제를 걱정하시는데 물론 이런 비교를 통해서 다소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냐? 정말 국민 안전이라고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약간의 그런 뭐 집값 하락 문제라든가 이런 좀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느 정도 우리가 사회적 공감을 얻어서 극복해야 될 일이다. 다만 예. 그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 그걸 뭐 전혀 고려치 않고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이 안전지수라는 것이 단순하게 지수를 나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수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즉 그 자치단체라든가 거기서 얼만큼 노력했는가, 즉 개선 정도 이런 것을 앞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반영해 단위는 나가면요. 광역자치단체입니까? 기초단체. 기초단체까지. 예, 예. 그러면 구까지 다 나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시군구 단위로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오늘 보니까 골든타임제 도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골든타임제. 네. 자, 모르는 분들, 시청자분들 계실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예. 빨리 출동해서 진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분 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태세를 완벽하게 갖추겠다는 것이 이제 골든타임제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화재가 났을 때 보통 5분이 넘으면 이 연소가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예. 피해를 크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5분 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긴급 차량이 현장까지 출동하는데 무정차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예. 이런 5분 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이제 뭐 이런 소방차 길터주기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갖다가 좀 가미해가면서 골든타임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무정차로 통과를 하려면 일단 신호등이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 차량에 그 신호등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 가지고 바로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 차량에 그 신호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다는 거군요. 참 배경은 좋은데요. 그 요즘처럼 다 교통이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무척 복잡한데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지 좀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신호를 트게 되면은 신호를 무정차로 갈 수 있게 되면 당연히 빨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예. 여기에 이제 굉장히 체증이 있고 이럴 때 이 소위 말하면 국민들께서도 이 길터주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야 되겠죠. 네. 그리고 특히 요즘 여성들이요. 네. 여성이 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안전행정부가 귀 기울이고 있는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예, 우선 그 안전정책을 이렇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지난해 총력 안전과 관련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마 역대 이래 이런 안전정책 추진을 통해서 각종 지표를 좀 과거보다 현저히 떨어뜨린 경우가 없었을 겁니다.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사망자 수도 줄었고 피해액도
최근 10년간 평균치의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또 10명 이상 사망한 사건 사고가 50년 만에 처음 작년 기록이 되는 이런 정도의 이제 지표나 지수가 좋아진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아직 국민들이 체감하는 안전지수가 높다고 볼 수 없고요. 또 이것은 뭐 아무리 좀 개선됐다 해도 2017년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체감 지수가 조금 낮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여성, 어린이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 좀 이번에 몇 가지 특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찰관이 이제 2만 명이 증원이 되거든요. 이제 임기 내. 그래서 매년 4, 5천 명씩 증원되는 부분은 전부 다 민생 현장에 투입을 시켜갑니다. 그래서 가령 여성의 귀갓길 안전까지 다 책임지고 원룸의 경우는 담당 경찰을 지정을 하고 또 특히 요새는 그 이제 택배나 검침 이런 서 가정을 방문하는데 이로써 택배나 감침을 위장해 가지고 또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메시지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사전에 이제 사진을 먼저 전송해서 확인하도록 한다든가 또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 택배가 일정한 보관소를 통해서 배달되도록 하는 부분 등등 다양한 정책으로 여성 안전을 이제 좀 더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참 다양한 정책들을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요. 그 재정 기능이 마비된 지방자치단체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죠. 그 지자체 파산제 이거는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예, 이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는 이제 새롭게 도입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방이 이제 건전하게 잘 운영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위기관리 지방재정 위기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 갖고도 사실 재정 운영이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부채 상환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위 말하면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의 재정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즉 예방적 차원에서 그런 그 위기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정 운영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문제가 있을 때 되겠죠? 그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어떤 방안인데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대안을 모색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정 자립도 보니까 지금 재정 자립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시도별로 보니까 서울은 높아요. 그래도 87.7%. 그런데 전남 같은 경우에 16.3%까지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나름대로 들어오는 그 세입과 세출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쓰기만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 많이 쓰기만 한다보다도 재정 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자체 수입의 비율이 적다는 얘기니까 세원 자체가 적은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재정 자립도가 17%다 하는 얘기는 83%를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지원을 해왔죠.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주 재정을 많이 이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해나가지만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세원이 편제돼 있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 이 세제를 갖고선 완전하게 자주도라고 그러죠. 이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지금 제도화에서도 어떻게 재정 균형을 이루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주어진 재원을 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잘못 쓰여졌을 때 오는 지방 재정의 어떤 파탄을 막기 위한 것이 오히려 파산제도다. 그래서 파산제도 하면은 뭐 기업에서 해산시키고 청산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민들이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오히려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그 파산제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먼저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는 지자체에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좀 다소 불안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자치단체가 이런 파산 선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정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건전 재정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예방적 장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예방적 장치다 이런 말씀이신데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세수가 잘 들어오는 곳도 많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서울만 보더라도 강남구 같은 경우는 세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재정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하느냐 하는 지방재정 조정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합리적으로 해서 맞춰 나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예.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방 공기업들도 부실한 공기업들이 꽤 많던데요. 어떻게 개혁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네, 지방 공기업은 사실 이제 국가 공기업에 비해서는 규모도 작고 또 이 사업 영역도 비교적 작기 때문에 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394개의 지방 공기업도 일부는 좀 재정 운영이 어렵고 또 거기에 과다한 부채가 있고 해서 또 지역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 공기업도 부채를 줄이고 건전 재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인데요. 예를 들면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공기업 부채까지 다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 운영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채 책임 그 관리관을 두고 예. 또 이 지방 공기업이 경영을 방만하게 하고 제대로 운영을 못했을 때는 그 CEO에 대한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을 좀 더 강화시켜서 해나가는 등 뭔가 책임성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마련해서 지방 공기업이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정복 안전정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